미쳤어? 임산부가 왜 들어가? 시장의 검은 연기가 목을 조이고 사람들은 휴대폰만 치켜든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배를 감싼 강지은이 비틀거리며 불길 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할아버지, 숨 쉬어요, 제발. 검은 연기가 목을 조였고 시장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영상 찍으며 말했죠. 저러다 죽어도 남일이지.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무릎을 꿇어 새까만 얼굴에 노인을 껴안듯 붙잡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건 사람 하나가 꺼져가는 맥박이었고 동시에 뱃속 아기가 쿵 하고 움직이는 신호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지은은 배를 한번 쓸어내리고 노인에게 산소를 확보하려 애쓰며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지만 지은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119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그렇게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노인의 귀 뒤에 희미한 흉터가 번쩍 보였고 그 흉터 하나가 곧 거대한 판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지은은 을지로 재래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빼곡한 골목 사이로 2월의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은 배를 감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임신 8개월, 배가 불러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보,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리며 지은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호떡을 사려고 했습니다. 지은은 호떡 가게를 찾아 골목을 걸었습니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과일 장수 아저씨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귀를 찢는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가스 폭발이야. 빨리 나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내팽개치고 달려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지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나가요. 위험해요.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시장 입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누군가 지은의 등을 밀었습니다. 지은은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당기며 아팠습니다.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화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소방차를 불렀는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서서 화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불길이 골목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그때 지은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골목 입구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노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영상만 찍거나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지은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지은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임산부가 왜 저래? 저러다 애 잃겠네. 노숙자 하나 때문에 난리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가 불러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이 경련하듯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배를 감싸 쥔 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그 으름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은은 간호조무사 시절을 떠올리며 노인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을지로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맥박은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은은 노인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숨을 쉬고는 있었지만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은이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구급대원이 지은을 밀어냈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배가 당기며 통증이 왔지만 지은은 참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 없음, 호흡 불안정. 바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다른 대원에게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보호자세요? 한 구급대원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쓰러져 계셔서 제가.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연락할 보호자가 없다는 거죠? 구급대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지은의 배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임신하셨는데 무리하시면. 괜찮아요. 빨리 가야죠.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지은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뒤를 따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지은은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한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속을 울렸습니다.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의사가 물었습니다. 70대 추정 남성, 중증 연기 흡입으로 보입니다. 맥박 60, 혈압 90에 50, 의식 없습니다. 구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의료진이 노인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지은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노인의 눈을 펠라이트로 비추며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한참 뒤 의사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쓰러진 분을 발견해서 같이 왔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은 중증 연기 흡입과 탈수,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원 확인이 안 되네요.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어요.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화재 현장에서 쓰러져 계셔서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은은 응급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오늘따라 아기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괜찮고 할아버지도 괜찮을 거야. 안녕하세요. 한 여성이 지은 앞에 섰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 사회복지사 오미란이라고 해요. 여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은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임신하신 몸으로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노인분 신원 확인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갑이나 신분증이 하나도 없어요. 무연고자로 처리하고 요양시설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미란이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혹시 나중에 연락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은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미란이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세요? 다음 달이요.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을지로 쪽에서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다시 시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소방차들이 여전히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리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 호떡은 못 샀어. 미안해.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을지로 재래시장 화재, 임산부가 노숙자 구조. 지은은 기사를 보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좁은 방 안에서 노인을 위한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쓰던 이불을 펼쳐 깔고 베개를 놓았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이었지만 지은은 최선을 다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노인이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은은 병원을 찾아갔고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신지 노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지은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이 지은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노인분이 기억을 잃으셨어요.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세요. 다만 기철이라는 이름만 희미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미란이 설명했습니다. 요양시설로 보내실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연고자니까요. 시설도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닐 거예요.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요양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임신하신 몸으로요? 잠시만이라도요. 출산하기 전까지만이라도요.
그건 무리예요. 지은 씨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미란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은은 노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출산 준비금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철을 위한 생필품과 약을 사느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통장을 덮었습니다. 지은 씨, 기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곧 저녁 준비할게요. 그리고 저를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편하게 해주세요. 지은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재료가 얼마 없었습니다. 지은은 있는 재료로 간단히 국을 끓였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지은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기철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의 친구 선미였습니다. 지은아, 나왔어. 선미가 들어오다가 기철을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야. 내가 잠시 돌보기로 했어.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선미가 지은을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 미쳤어? 임신한 몸으로 남의 집 노인을 돌본다고? 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어.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얼마나 다양한데. 노숙자 행세하면서 접근하는 거 뉴스에서 본 적 없어?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지은이 말했습니다. 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답답해. 내 몸부터 챙겨야지. 선미가 나가면서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지은 씨,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밥도 잘 드시고요. 그런데 지은 씨, 혹시 무슨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죠?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세상이 워낙 각박해서요. 미란이 얼버무렸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강남의 태상그룹 본사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CEO 한태준이 회의실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10년째입니다. 아버지를 찾지 못한 지. 태준이 말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박소율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전국 노숙자 쉼터와 무연고, 병원 기록을 다시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소율이 태준의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을지로 화재 당일 이송된 무연고 노인 기록을 찾았습니다. 소율이 보고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태준과 소율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측에 신분을 밝히고 당시 CCTV 영상과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태준은 노인의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귀 뒤에 흉터가 있나?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보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이분 지금 어디 계세요? 퇴원하셨는데 한 여성분이 개인적으로 돌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여성분이요? 소율이 물었습니다. 네, 강지은 씨라고 임산부세요. 간호사가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태준과 소율은 강지은의 연락처를 받아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소율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강지은 32세,
간호조무사 출신입니다. 남편이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현재 임신 8개월입니다. 소율이 보고했습니다. 경제 상태는? 태준이 물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 이건 재산을 노린 접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율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화해봐. 태준이 지시했습니다. 소율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지은 씨죠? 저는 태상그룹 전략기획실장 박소율입니다. 지은 씨가 돌보고 계신 노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지은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 건강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은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소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주일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소율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이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을 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해. 소율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산부인과 진료비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고지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옆방에서 기철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기철은 악몽을 꾸는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기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기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은아. 네, 여기 있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기철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은 기철의 손을 놓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기철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은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강지은 씨시죠? 남성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태상그룹 CEO 한태준입니다. 이쪽은 저희 전략기획실장 박소율입니다. 태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은은 명함을 받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 상태가 아직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태준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준과 소율은 낡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계단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곳에서 아버지가 지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기철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시죠? 기철이 물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기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태준은 손을 뻗어 기철의 귀 뒤를 확인했습니다.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넘어져 다쳤던 흉터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 기철 옆에 섰습니다. 기철은 지은을 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지 기철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할아버지를 찾아온 분들이세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소율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강지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원하시는 건가요? 소율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시죠? 왜 데려오신 겁니까? 소율이 따졌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시죠? 소율이 계속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 들었어요.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소율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태준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DNA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의사가 기철과 태준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기철은 바늘을 보며 움찔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금방 끝나요. 지은이 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철은 지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를 저희 요양시설로 모시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억상실 환자예요. 낯선 환경으로 옮기면 2주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2주 스트레스 증후군이요? 소율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간호조무사였어요. 치매나 기억상실 환자는 환경 변화에 민감해요. 갑자기 옮기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소율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DNA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정하겠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강지은이라는 여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돌본 것일까요? 그날 오후 지은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진을 마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부종도 심해지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래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임신 중독증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요.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기철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어디 갔다 왔어? 병원 다녀왔어요. 괜찮으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낮에 온 사람들은 누구야? 기철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는 분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하나? 기철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은이 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태상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회장님, 부친께서 발견됐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소율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승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소율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의 친구 선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지은이 물었습니다. 태상그룹 CEO가 실종된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기사 말이야. 설마 내가 돌보는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야? 선미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긴. 분명히 그 사람일 거야. 지은아, 조심해. 재벌들은 우리 같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 선미가 경고했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기철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왔습니다. 지은은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기철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전화기. 119. 지은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기철이 외쳤습니다. 지은은 기철의 목소리를 들으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배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출혈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울렸습니다. 지은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기철은 구급차 안에서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 기철이 대답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임신 32주, 조기진통 증상, 출혈 있음.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의사가 지은을 진찰했습니다. 바로 입원해야 합니다. 조기진통 위험이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집에 가야 해요. 지은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지은을 눕혔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집에 갈 수 없어요.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합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지은이 기철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기철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 걱정하지 말고 입원해. 나는 괜찮아. 기철이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있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지은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통화 빈도가 높은 번호가 보였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할 힘도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강지은 씨가 응급실에 입원하셨는데 연락할 분이 없어서요. 환자분 휴대폰에서 가장 통화가 많았던 번호로 연락드렸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태준이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준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태준을 맞았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조기진통 위험이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느라 지은이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준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강지은 씨. 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태준입니다. 며칠 전에 뵀었죠.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노인을 돌보고 있는 겁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지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그 답변이 진심인지 계산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그때까지 입원하고 계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는 환경이 바뀌면. 지은이 반대하려 했지만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소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우리 쪽에서 준비한 숙소로 모시겠다. 전문 간병인을 붙여라. 태준이 지시했습니다. 강지은 씨 상태로는 반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율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에서 기철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불렀습니다. 기철은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이는 괜찮습니까? 기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입원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저와 함께 가시죠. 저는 지은이네 집에 있고 싶은데요. 기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태준이 설득했습니다. 기철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기철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태준의 사무실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99.9% 친자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은 소율을 불렀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네, 회장님. 소율이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태상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아버지 한기철 회장님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0년 전 해외 출장 중 실종되신 아버지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기억을 잃으신 상태였고 국내로 돌아오셨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내셨습니다.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구조에 도움을 주신 시민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시민이 누구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지급할 예정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병실에서 지은은 TV로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기철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족을 찾으셨구나.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태가 안정됐으니 내일 퇴원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아버지 구한 사람 누구? 을지로 화재 영상 분석해봄. 지은의 얼굴이 희미하게 포착된 화면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 아닌가? 임산부 맞네. 구조자 찾기 시작. 선미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SNS 당분간 하지 마. 너 관련된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 알았어.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사회복지사 미란이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미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혹시 보상금 같은 거 요구할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돌본 것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대가를 바라고 도운 게 아니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지은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철이 없는 공간이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지은은 기철이 쓰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불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베개에는 기철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실까?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기철을 돌보느라 출산 준비금을 대부분 썼습니다. 지은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으러 나섰습니다. 코트를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배가 불러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은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병원으로 걸어가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지은 씨 맞으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여러 명이 지은을 둘러쌌습니다. 재벌 회장 아버지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기자가 따졌습니다. 저는 지은이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은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숨길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은은 배를 감싸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병원 안전요원이 달려와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나가주세요. 안전요원이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병원 밖으로 나갔지만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배가 당기며 아팠습니다. 검진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은을 진찰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임신 중독증이 악화되고 있어요. 위험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집에 있고 싶어요. 안 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병원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부친 구조자로 추정되는 여성, 취재진 질문에 답변 회피. 앵커가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강 씨가 질문을 피하고 병원으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집에 도착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열어봤습니다. 지은의 이름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지은 신상 떴음, 을지로 다세대 주택 거주, 임신 8개월 과부,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생활 중.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네. 계산적으로 접근한 거 맞음. 재벌한테 붙으려고 작정한 거지. 불쌍한 척하면서 돈 노린 거 인정? 남편 보험금도 받았으면서 더 받으려고 키읔키읔. 진짜 치사하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 앞에서 주민 몇 명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한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맞아. 재벌한테 뭔가 받아낸 거 아니래? 다른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휴, 임신한 몸으로 그런 짓을 하다니. 요즘 세상 무섭다니까. 주민들이 지은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그들을 지나쳐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슈퍼 주인 선미는 지은을 보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우유하고 계란 줘. 지은이 말했습니다. 선미는 물건을 집어들다 말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아무 데가 없이 도와준 거 맞지?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선미야,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알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너도 이해하지?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선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은은 물건값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거스름 돈 됐어. 지은이 말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지은아. 선미가 불렀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선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줘. 지은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집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지은 씨, 검진 결과가 안 좋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어요.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집에 있고 싶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해요. 내일 아침까지는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또 기자들을 마주칠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도 컸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래서.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한편 태상그룹 VIP 병동에서는 기철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세요.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식사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습니까? 아직이네요. 기철이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기철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기철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떻게 지냅니까? 기철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연락해도 될까요? 고마운 사람인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태준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을 걱정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계속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강지은 씨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소율이 보고했습니다. 어떻습니까? SNS에서 악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상이 공개되고 주변 사람들도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소율이 태블릿을 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악플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소율이 말했습니다. 괜히 해명하면 더 키울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이건 우리 책임이기도 합니다. 소율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스스로 감당하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당겼습니다. 진통이 왔습니다. 지은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2주 남았어.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은은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배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출혈이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래층 집주인이 천장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둔탁하게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집주인은 계단을 올라가 지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지은 씨,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119에 신고했습니다. 을지로 다세대 주택인데요.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임산부가 사는데 대답이 없어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임산부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지은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를 울렸습니다. 응급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시작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산모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수혈 준비, 빨리. 의사가 외쳤습니다. 1시간 뒤 수술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복도에서 집주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래층에 사는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몇 시간만 늦었어도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했을 겁니다. 연락할 가족이 있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는 걸로 알아요.
과부라고 들었어요.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간호사가 지은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전원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해 볼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주는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강지은 씨가 응급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연락처를 확인하다가 전화드렸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태주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산후출혈이 심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회의실로 돌아가지 않고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소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은 씨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갑니다. 회장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소율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준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은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아기가 보였습니다. 작은 아기였습니다. 태준은 아기를 바라보며 멍하니 섰습니다. 지은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의심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태준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편 태상그룹 VIP 병동에서는 기철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성모병원 앞 모습이 나왔습니다. 을지로에서 홀로 거주하던 임산부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기철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태상그룹 회장 부친 구조자로 알려진 강지은 씨로 확인됐습니다. 기철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은이. 기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철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간병인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지은이한테 가야 해. 지금은 안 됩니다. 회장님 상태도 아직. 기철은 간병인을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걸었습니다. 기철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임산부의 얼굴이었습니다. 배를 감싸고도 자신에게 다가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살렸어. 기철이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아버님이 병실을 나가시려고 하십니다.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이 기철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불렀습니다. 태준아, 지은이는 괜찮아? 기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기억이 돌아오셨습니까? 조금씩 기억나고 있어. 지은이가 나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뭘 했니? 그 아이를 혼자 두고.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강지은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장 조치를 취해.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해. 기철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소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은 씨 관련 악플 전부 법적 대응 시작하세요.
허위사실 유포자 전원 고소합니다. 네, 회장님. 병원비 전액 결제하고 산후조리 비용과 육아지원금은 법무법인 통해 신탁 형태로 준비하세요. 언제든 강지은 씨가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태준이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율이 대답했습니다. 소율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조사팀을 소집했습니다. 강지은 씨 과거 기록 전부 확인하세요. 소율이 지시했습니다. 조사팀이 움직였습니다. 지은의 간호조무사 시절 기록이 나왔습니다. 표창장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구한 공로였습니다. 동료들의 증언도 확인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봤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남편 사망 후에도 임신한 몸으로 일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말렸죠. 다른 동료가 증언했습니다. 소율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강지은 씨 과거 기록 확인했습니다. 제 판단 착오로 회사에 큰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소율이 보고했습니다. 보고서 정리해서 보내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제 아기는? 지은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혼자 키워야 하는데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사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 미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복지 지원 최대한 연결해 줄게요. 육아 도우미도 소개해 드릴게요. 미란이 약속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태준은 문 밖에서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강지은 씨, 태준이 불렀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지은 앞에 섰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태준은 지은 앞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식 사과문이었습니다. 강지은 씨, 당신을 의심하고 방치했던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회사 측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구했을 때 우리는 당신을 사기꾼으로 의심했습니다. 태준이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됐을 때도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사과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병원비, 산후조리 비용, 육아 지원금 모두 준비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지은 씨,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소한 명예는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태준을 향했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기철이 태준 옆에 섰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한기철 회장을 구조한 분은 강지은 씨입니다. 태준이 지은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지은 씨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을지로 화재 현장에서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지은 씨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고백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지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에서 퍼진 허위 사실과 악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강지은 씨를 모욕한 모든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태준이 경고했습니다. 기철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저는 10년간 길을 잃었습니다. 기철이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고 어떻게 한국에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역과 쪽방촌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기철이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그러던 중 을지로 화재가 났습니다. 저는 연기에 휩싸여 쓰러졌습니다.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 임산부가 저를 구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흐릿하지만 그 여자가 나를 살렸다는 것만큼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기철이 말했습니다. 강지은 씨,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기철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지은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지은 씨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의미의 선행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생중계 영상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병실에서 지은은 TV로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기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뒤집혔습니다. 강지은 씨한테 사과합니다. 악플 단 거 후회됨. 진짜 영웅은 조용히 선행을 한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임산부의 용기에 박수를. 저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했는지 반성함. 지은을 비난했던 댓글들은 삭제됐습니다. 사과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의 병실 앞에 꽃바구니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 임직원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민들도 꽃을 보냈습니다. 감사 편지도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지은 씨, 밖에 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환자분들께 나눠주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저 혼자 받기엔 너무 많아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선미가 지은을 꽉 안았습니다. 내가 널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선미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지은이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들 그럴 수 있어. 나도 이해해. 지은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넌 정말 착해.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선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후에 태상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긴급 회의였습니다. 강지은 씨에게 명예이사 직함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장학금, 기금 운영권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세요. 태준이 승인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강지은 씨,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명예이사 직함과 장학금, 기금, 운영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은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강지은 씨, 회장님, 저는 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조용히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도로 받았습니다. 지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은은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가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줬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게 내 유일한 목표야. 지은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산후조리원을 마쳤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태상그룹에서 지원한 주거 안정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지은은 새집 거실에 섰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 다세대 주택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지은이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지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육아 도우미 박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은 씨. 어서 오세요. 지은이 순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기 어디 있어요?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봐드릴게요. 지은 씨는 좀 쉬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갱신 교육 신청 페이지였습니다. 지은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야지.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교육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한 동료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잘 지냈어요? 너 뉴스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별일 아니었어요. 지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정말 대단해. 임신한 몸으로 그런 일을 하다니. 동료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은 열심히 강의를 들었습니다. 노트에 필기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편 태상그룹 본사에서는 기철이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습니다. 명예회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기철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과 임원들이 함께였습니다.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철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무연고 노인과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철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10년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통을 압니다. 그리고 강지은 씨 같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알게 됐습니다. 기철이 설명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준은 기철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강지은 씨 댁에 가보시겠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 기철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지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태준과 기철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은의 집 앞에 섰습니다. 태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태준과 기철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방해가 됐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들어오세요. 지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기철과 태준은 아기를 봤습니다. 아기는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기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잘 지냈어? 기철이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내게 할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기억을 잃었을 때 내가 유일한 가족이었어.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제게 가족 같았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태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회장님, 이미 많이 도움받았어요. 지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은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그럼 가끔 아이 얼굴이라도 보러 와도 될까요?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준과 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지은이 인사했습니다. 지은이도 건강해. 기철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뉴스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태상그룹 강지은 선행 장학금 설립. 앵커가 말했습니다. 태상그룹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돕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장학금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군가 도움을 받는구나.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은의 이야기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하지 않다. 강지은 씨 근황.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선행 릴레이 시작합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할머니 짐 들어드렸어요. 선행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육아 상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지은 씨, 이거 도움이 될 거예요. 미란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미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지 혜택 안내서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언니 동생 하자. 내가 몇 살 위니까. 미란이 웃었습니다. 네, 언니. 지은도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지은은 유모차를 밀며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철과 태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은아, 우연이네. 기철이 일어났습니다. 산책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공원 바람 쐬고 싶다고 하셔서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모차 속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많이 컸네요. 기철이 말했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커요. 지은이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지은 씨,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당신은 제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줬습니다. 태준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라는 걸. 지은이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웠어. 기철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은의 아기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작은 파티장을 빌렸습니다. 선미가 왔습니다. 미란도 왔습니다. 육아 도우미 순자도 왔습니다. 멀찍이 서서 기철과 태준이 지켜봤습니다. 파티에 참석하지 않고 조용히 보기만 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가자. 지은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지은도 웃었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창밖에서 기철과 태준이 박수쳤습니다. 지은이 창밖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철과 태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기가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은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강지은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명예도 거액의 보상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저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지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는 선행 릴레이가 이어졌고 강지은 선행 장학금은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쉽게 의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강지은처럼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